프린터 없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하고 에어컨은 꼭 하나만 켜자. 이제 날씨도 너무 덥지도 않고 하니까 실내 온도가 한 24도인데 한 25도 정도 유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밖에 온도가 너무 크면 έμ만 떠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어제 오전에 치과 예약을 해서 한 보통 치과 가면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어떻게 된통 걸려가지고 1시간 동안 신경 치료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 마취필리가 되게 아프고요. 지금도 뭐 다른 거? 다른 것도 있었죠. 그랬답니다. 지금도 약간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여러분 이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져 아프고 막 여러 가지 아프고 싶어서 아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찌 보면 민감하고 또 이해 폭도 넓히고 좀 뭐 그래야 되긴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볼타전지 했죠? 볼타전지에서요. 거기 여러분 이제 정리할 거는 이런 거야. 볼타전지가 이렇게 아연판이 있고 구리판이 있고 이렇게 있고 황산을 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꽂았으면 아연이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아연이 이온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연이 얘한테 직접 전자를 줘서 수소 기체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당연히 H 플러스가 얘랑 안 부딪힐 건 아니야. 부딪힌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수소 기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얘가 요게 없을 때, 이거 연결을 안 했을 때는 얘가 여기다 부딪히면 우리가 수소보다 이온화 경향이 작으니까 얘가 이온이 돼야 되고 얘는 이온이 아닌 걸로 써야 된단 말이야. 이온화 경향이 작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부딪혔을 때 얘가 없었다면 이게 그냥 우리말로 헛짓거리 한 거예요. 부딪혀봐야 구두쇠한테 용돈 좀 줘요. 아무리 해봐야 줄 리가 없잖아. 그런데 얘를 이렇게 연결하니까 요 플러스가 여기에 전자를 얘가 싹 받아. 근데 요게 구리의 전자긴 한데 얘 두 개를 주면서 동시에 아연이 동시에 전자를 두 개를 이렇게 밉니다. 이렇게 줘. 그러면 여기 아연이 양이온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있지. 얘가 이렇게 오면 도미노처럼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금속이니까 자유전자가 잔뜩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그치? 그래서 도미노처럼 한 칸씩 밀려서 탁 밀리고 다음 놈이 밀리고 해서 요쪽까지 해서 요 전자가 누구? 수소한테 이렇게 턱 들어갑니다.
머릿속에서 좀 그려지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랑 똑같아, 여러분. 여기 물통이 두 개 있는데 A라는 물통하고 B라는 물통이 있어. 물통이 있는데 여러분이요. 여기에 수도꼭지가 있어. 수도꼭지가 있어서 여기서 물을 싹 빼잖아? 근데 물을 공급 안 해주면 여기가 줄겠지, 여기가. 그죠? 근데 여러분이 1리터를 뽑는 순간 여기서 1리터를 공급해주면 얘만 통이 비고, 그지? 얘는 그냥 찬 채로 있을 수 있는 거잖아. 1리터 빼고 1리터 들어오고 이렇게.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아연이 전자를 두 개 주고 양이온이 됨과 동시에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도미노처럼 이동을 조금씩 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가 누구한테? 수소이온한테 전달이 돼서 얘가 수소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쪽 아연판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 보면 아연판 이렇게 됐잖아. 아연판에서 뭐가 일어났나요? 아연이 뭐가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나왔죠. 이렇게 썼죠, 여러분. 여기 필기 요약하는 거에 쓸 수 있어야 돼. 오로지 골라라 그러면 고르지 마. 근데 구리판에서는 구리가 변한 게 아니고요. 수소이온이 가서 전자를 받았어요. 수소이온이 전자를 두 개 받았어요. 그래서 수소기체가 돼서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연판에서 뭔가요? 전자가 나왔으니까 아연판이 산화가 된 거고, 여기서 전자를 얻어서 구리가 환원된 게 아니고 수소이온이 환원됐는데 어쨌든 여기에 메인 중요한 반응은 여기서 환원이 일어납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는데 요 산화가 일어나는 요 극을요 부극이라고 합니다. 부극. 얘는 아이고 전자를 얘한테 막 주네. 그래서 아이고 똑바른 일 하네. 그래가지고 정극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극. 부극. 일본은 이렇게. 당연히 반대니까 플러스 극이고 여기는 정극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간파된 게 뭐냐? 이런 일 때문에 얘가 전자를 잃고 전자를 이렇게 주면 이게 도미노처럼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고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여기 이제 여기 계속 밀릴 수 없잖아. 여러분 여기 물을 빼줘야 물이 일로 가지. 여러분 여기 물이 꽉 차면 더 이상 물이 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전자를 계속 받아 먹어줘야 되는 거야. 이걸 똥차를 치워줘야 새 차가 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전자를 먹어 치우는 놈, 전자를 공급해주는 놈 이게 어우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이 전지를 설명할 적에 보세요. 양이온이 이렇게 뛰쳐나오니까 이쪽에 양이온의 농도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수소이온들이 얘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쪽으로 다 피해가요. 그러니까 점점 초기보다 이쪽에 가서 부딪히는 수소의 양이 어떻게 되겠다?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양이온이 와서 주변을 싸돌아다니니까. 그래서 조폭이라고 했잖아. 이 조폭 빌딩에서 야쿠자들이 사시미 칼 딱 이렇게 하고 막 나와. 그러면 우리가 왜 이리로 가냐고, 도망가야지 절로. 양이온이 조폭처럼 여기서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물속에 있던 수소이온들은 어떻게 얘를 피해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가 용액 내에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별로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요 금속 내부에 어떤 플러스 성질을 가진 게 용액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플러스가 여기 이렇게 오면 요 옆에 있는 놈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도망을 가니까 이쪽에서도 플러스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금속 내부에도 뭐가 이동한다? 플러스가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플러스의 이동 경로를 전류의 흐름의 경로로 정했습니다. 방향을. 그래서 용액 속에서 뭐 아연판 쪽에서 구리판 쪽으로, 그죠? 그 다음에 구리판에서 도서를 따라서는 어떻게? 구리판 쪽에서 아연판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금속 아시죠? 금속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플러스 양이온들이 이걸 바다 모형이라고 하는데, 바다에 여러분 남해 가면 섬이 있잖아. 섬 사이에 물이 돌아다니지 여러분 섬이 막 야 나 친구 하이 프렌드 이러면서 돌아다니지 않잖아. 섬 사이를 해류가 흐르듯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뭐 양이온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게 바다 모형이라는 겁니다. 바다 모형. 금속의 자유전자와 요 양이온 간의 관계를 가장 심플하면서 잘 보여주는 게 이 바다 모형이야. 그래서 이 바다 모형에 보면 성은 가만히 있고 뭐야? 전자만 이동한단 말이야. 물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여기.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구리이온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아연도 막 이렇게 이게 핵이 있어. 여기 핵이 있어. 양성자 뭐 이게 핵이 있죠. 핵이 있는데 얘네들은 가만히 있고 뭐 전자만 이렇게 이동하는 거라고. 전자만. 근데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 여기도 플러스가 있고 플러스가 이렇게 가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서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양이온의 이동 방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했는데, 보면 구리판 요 정극 쪽에서 전류가 어디로? 아연판 쪽으로 흐르죠. 그래서 여러분은 머릿속에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중학교 때랑 똑같아. 우리가 요 정극을 플러스극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무슨 판에서? 구리판에서 도선을 따라서 전류가 어디로? 구리판에서 도선을 따라서 아연판으로 간다.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에요. 알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용액 내에서는 뭐? 전류는 이렇게 흐르는 거야. 알았지? 양이온의 방향대로. 그래서 우리 2호선처럼 이렇게 원활하게 플러스는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마이너스는 이렇게 돌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음이온들이 여기 플러스가 많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할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이동합니다. 거기다가 헷갈릴까봐 꼭 이거는 기억을 해라. 뭐를? 자, 이온화 경향이 큰, 그지? 큰 마이너스극, 그지? 마이너스에서 뭐 일어난다? 산화가. 그래서 야, 부산 옆에 허블락이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전지 공장도 허블락이 많고, 그래서 부산 옆에 큰마산 이렇게 외우자. 부국이고 이온화 경향이 큰, 반응성이 큰 기체도 괜찮아. 꼭 금속일 필요 없습니다. 수소가 산소보다 전자 잘 주지. 그지? 그럼 이온화 경향으로 생각해 보면 수소가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무슨 극 될 것 같습니까? 큰 마산이니까 수소가 들어간 데는 마이너스 극, 산소가 들어간 데는 무슨 극? 플러스 극.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요거 큰 마산 까먹지 말고요. 전체 반응식을 이걸 쓰면, 전체 반응식을 이렇게 써보면요,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게 살포시 잘 없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화살표 왼쪽 좌변, 오른쪽은 우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수학이랑 똑같아. 아연 플러스 EH 플러스 이렇게 해서 아연이 양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기체가 이렇게 발생하죠. 이렇게. 전체 반응은 이렇습니다. 근데 전체 반응은 여러분 이거랑 똑같지 않아? 그지? 아연판을 수소 이온이 있는 황산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팍 부딪혀가지고 얘가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전자를 얘 주면 양이온이 돼서 이렇게 양이온이 돼서 얘가 들어오고 요 수소 기체가 버글버글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야. 이거랑 똑같아. 근데 여기도 화학 반응식만 보면 모든 세세한 사항을 다 알 수는 없네요. 그죠?
이런 경우에도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쓰고 전지의 경우에도 화학 반응식 이렇게 쓰니까, 그지? 그래서 이렇게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만든 게 뭐야? 전지야, 그지? 근데 산화 환원이 뭐야? 동시에 동장소에서 뭐 직거래를 딱 하면 우리는 중간에 뭐 여기 전구를 켜서 야 전자한테 야 너 여기 지나가려면 너 댄스 한번 하고 가 막 빛을 내고 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세금내고 지나가는 거야 전자들이. 오케이? 그때 빛으로 바꾸고 진동으로 바꾸고 음음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하다가 여기 판에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 여기 있는 전구가 점점 어두워져. 이제 조금 어두워지는데 이거를 분극 현상이라고 합니다. 분극 현상은 좀 더 자세히 하면 여기 수소하고 요 수소하고 구리하고 막 붙어 있으니까 얘네끼리 막 전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모든 조직이나 모든 단체 생활을 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다 생기는 거야. 친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고 이게 말이 잘 통해야 또 얘기도 하고 이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효율은 떨어집니다. 부분에서의 어떤 전지, 이쪽 부분에서의 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실제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좀 떨어져요. 그러나 자연의 법칙상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거고 모든 단체는 점점 이런 소규모의 모임이나 소규모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여러분 나중에 회사를 만들거나 이제 그러고 뭐 병원을 차렸다 뭐 이런데 막 간호사들끼리 막 모여서 야 우리 원장님한테 월급 뒤질나게 많이 올려달라고 하자 막 이러고 당연히 있는 겁니다. 당연히 있고 그런 부분들을 똥열이처럼 막 총칼 들고 까부시고 막 그런 거 아니고 잘 대화 협상을 해서 야 100만 원 올려줄 수는 없고 올해 10만 원 올려줄게. 그러면 말도 안 돼요. 30만 원은 적어도 올려줘야지. 그러면 좋아. 우리 딱 반반하자. 15만 원 올리자. 막 이렇게 다 협상하는 겁니다. 어쨌든 됐나요? 자, 부산 옆에 큰 마산 까먹지 말아라. 무슨 극이라고? 부극. 그지? 큰 이온화 경향이 큰 거꾸로 전자를 잘 주는 녀석이 무슨 극? 마이너스 극. 그지? 거기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난다. 이게 전지의 기본 원리라. 모든 전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우리 여러분 1차 전지 썼나요? 볼타 전지는 기차가 보급을 해서 다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 다니엘 전지가 있어요. 여러분 볼타 전지에서 다니엘 전지까지 진화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약 20년 걸렸습니다. 내가 처음에 강사를 시작할 때 강사를 한 2년 정도 했나? 그랬더니 그때 핸드폰이 나왔어요. 저 처음에 삐삐 차고 다녔단 말이야. 삐삐라는 거 알아? 문자만 오는 거야. 문자만 전화번호 누구한테 전화해 주세요. 이거만 와. 이거 차고 다니다가 이제 났는데 그때 여러분 핸드폰 배터리가 사용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을 할 때 배터리 2개 가지고 나옵니다. 왜냐면 하나 쓰다가 다 되면 다른 거 하나 딱 갈아 쓰고. 근데 그때 삼성이 아니고 LG에서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광고가 이래. 아무 말도 없어. 어떤 여자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 광고 모델이지. 이 사람이 이래. 이렇게 여러분보다도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인지도 몰라. 그러겠네. 이게 이러고 있는데 막 이래. 근데 여기 시간이 써져.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래서 18시간이 써지는 거예요. 그때 기술은 여러분 핸드폰을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혁신적인 때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 아유 버려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그지? 그때 내가 수업하면서 수많은 학생들한테 외쳤지. 그 전부터 외치긴 했지만 지금도 늦지 않아.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배터리 회사 들어가라. 그래서 한 3명 정도가 배터리 회사에 있는데 정말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오고 연봉도 빠방하게 받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과의 존재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또 선생님 때는 딱 중화학 정책 때였거든. 그러니까 막 조선소 짓고 화학공장 지어서 석유해서 뭐 팔고 그 정도밖에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거 그거보다 더 고급진 거 할 수 있으니까 덜 고급진 건 중국이나 해라 그래서 중국이 그냥 대량 생산하니까 화학회사 다 망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 친구들도 다 잘렸습니다. 안 잘린 애들은 이제 화가 다니다 때려치고 약대 간 애들 약국하고 있고 그때 때려치고 막 병원 간다고 의사 한다고 해서 의사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제 계속 일하고 있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 그때 당시에 잘 모르던 게 뭔지 알아? 컴퓨터 공학이었어. 내 친구 중에 하나 공부 별로 잘 못해가지고 그냥 뭐 이상한 과가 있는데 이게 미래에 좀 좋지 않을까? 컴퓨터 공학 이런 거 해서 좋지. 되게 미국 같은데 좋대. 근데 우리나라는 뭐 컴퓨터 제대로 만드는 회사도 없고 막 그랬단 말이야. 1학년 다니고 학교 재미없다고 군대를 3년 하고 왔다. 그랬더니 컴퓨터 공학이 엄청 떠가지고 의대하고 커트라를 그냥 이러는 시대가 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과를 정하거나 지원할 때 또는 미래 설계를 할 때 약간 미래 예측도 좀 해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옛날처럼 뭐 자격증 하나 따면 평생 먹고 살고 그런 시대 아니야. 그냥 평생 공부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생각을 하고 활동하고 그럴 수 있는 일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원리는 이렇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볼타 전지는 1차 전지. 여기에 다니엘 전지 20년 걸린 거야. 이거 하나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다니엘 전지에 조금 일본 스타일 말고 한국 스타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요게 U자관에다가 이거 염다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뭐 솔트 브릿지지 뭐 염다리니까. 네, 솔트 브릿지. 염다리인데 이거 뭐냐면 여러분 우뭇가사리 삶으면 뭐 한참 같은 거 횟집에서 뭐 주잖아. 허연 거 맛도 이게 뭐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지. 하여튼 젤리나 푸딩 비슷하게 생겼어. 한천지 우뭇가사리 삶은 거에다가 그다음에 전해질을 집어넣습니다. 전해질, 전기통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 콧물 비슷하게 이온하고 한천질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이게 손막이야. 손막에. 그러면 한천질이 흘러내리진 않고 요 녀석이 이온은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액은 흘러내리지 않게 이렇게 손막에로 싹 나가는 거. 자, 여러분 이제 아연판하고 구리판은 어떻습니까? 여기랑 똑같죠? 여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와 같이 뭐 전자를 누군가가 먹어치워줘야 되고, 그지? 누군가는 전자를 공급해줘야 되고, 그지? 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면 어떻게? 저절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지? 저절로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아연은 뭐 나는 전자가 주고 싶다, 막 이래. 구리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 깔맞춤 하셔야 돼요. 아연
판이 있는 데는 ZnSO. 자, 선생님이 아무 패션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지? 나 거울 보면서 30초 동안 연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입고 가야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봐봐. 청바지가 이게 진하잖아. 그러면 이제 신발을 까만색 계통으로 딱 신어야지 다 나름 딱 짱으로 불린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 깔맞춤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연이 있는 곳에는 황산 아연. 아시겠죠? 아연하고 아연을 어떻게 하라고? 깔맞춤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눈치 까셨습니까? 여기에 무슨 용액을 쓰면 좋겠다? 깔맞춤 해. 항상 불이 쓰면 된다. 됐나요? 자, 여기에 구리판이 있고요. 여기 황산구리가 있어요. 근데 얘가 가서 부딪혀서 구리한테 야! 전자 내놔봐! 이러니까 구리가 야야야 아유 동족끼리 무슨 전자를 주고받고 개난리야. 꺼져버려.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보자고. 얘가 2+인데 여기에다가 탕 부딪혔어. 플러스가 여기 탁 접촉하는 순간 이 금속에 있는 모든 전자들은 몸서리를 치면서 플러스가 왔다. 연락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들이 플러스가 좋으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공급을 안 해주면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야 전자 여기서 줄 테니까 자 아연이 전자 주고 양이온이 되는 순간 여기에 있는 모든 전자들이 뭐 도미노처럼 착착착착착 움직여서 이렇게 해요. 똑같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 이온이 여기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될 테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다? 구리판이 점점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전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구리판의 질량은 증가한다. 오케이 해야 되는 거고 볼타 전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구리판의 질량 증가한다 그러면 X 해야지. 왜? 수소가 와서 전자 받고 그냥 떠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마이너스 극은 무조건 질량 감소, 플러스 극은 질량 증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각각의 전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몇 개는 알아야 돼. 몇 개. 모든 전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 그치? 몇 개는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나요? 구리이온이 여기에 부딪히니까 전자를 얻어서 이렇게 구리가 막 여기 붙으니까 뚱띵 해지겠지. 당연히 여기는 뭐 질량 감소, 여기도 뭐 당연히 시간이 갈수록 질량 감소, 방전할수록 질량 감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야 전자는 일로 가고 전자의 이동 방향과 뭐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는 구리판에서 뭘 따라? 도선을 따라 아연판으로 흐른다. 전류는 플러스극에서 마이너스극으로 흐른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영다리에서 어떻게 있냐? 우리 사람이랑 똑같아. 얘가 여기 가서 구리판에 가서 붙어가지고 요 전자들이랑 노니까 여기 E-가 어때요? 나 외로워라. 나도 나 이성 친구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얘가 반대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이온이 이렇게 오면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이온은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가 자꾸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럼 피해서 이렇게 도망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동은 이렇고요. 여기서 조폭 같은 이 플러스가 물속으로 막 다이빙해서 들어와. 그럼 아연 이온이 남아돌잖아. 그죠? 남아도니까 아연 이온이 남아도는 거 수출해야지. 아연 이온이 이쪽으로 할 거 아니야? 여기 있는 플러스 이온들이 어때?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얘는 스위치가 없어. 요 영다리를 딱 꺼내면 더 이상 있잖아. 봐봐. 얘가 전자를 받아서 떠나면 얘가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지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영다리 빼버리면 얘가
탁 부딪혀서 전자 받는 거를 결사 방해를 해서 물속에 요 녀석과 요 녀석의 E 플러스 E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량이 합해서 0이 되도록 모든 용해 지구상에. 그래서 여러분 음이온 정수기 이런 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마치 이거는 고객들한테 마이너스 이온만 있는 물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음이온 정수기니까. 그치? 근데 모든 수용액을 뭐라고? 전하량의 합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같게 돼 있어. 그래서 얘가 가서 전자 받고 얘만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무슨 얘기냐? 똑같은 부딪힘입니다. 여러분. 구리이온이 요 구리판에 부딪히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하고 돼 있을 때하고 어떻다?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 때 살아가면서 뭔가 똑같은 일을 해요. 구리판에 부딪히듯이 똑같은 일을 해. 근데 안 돼. 아씨 꼭 하고 싶은데 또 부딪혔는데 안 돼. 그런데 부딪히다 보면 있지 요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연결돼서 전에 안 됐던 게 지금은 뭐 될 수 있다. 아시겠죠? 옛날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게 영원히 안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상황이 바뀌게 돼 있다. 내가 여러분한테 가장 정말 뇌한테 속으면 안 된다. 이게 뭐냐? 옛날에 실험을 했어요. 여기에 허벌나게 맛있는 음식을 놓고 여기 전깃줄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여기다가 우리 여기 쥐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여러 쥐를. 그래서 얘가 배고프니까 먹으러 이렇게 가다가 전기 찌르르 해. 아이씨 이래. 조금 있으면 쥐는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으니까 또 까먹고 가. 또 와서 찌르르 해. 한 3번 정도 하고 나면 있잖아. 이제 이거 전기를 안 흐르게 딱 놔둬도 이 쥐는 절대 요 먹이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하냐? 굶어서 죽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우리 삶이 우리 살아가는 도전 정신이 쥐보다 나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 장애물이 생기면 우리 인간 어떻게 해? 이걸 없애든지 그지? 점프를 하든지 정 안 되면 여기 파가지고 여기로 돌아가든지 아시겠죠? 뭔가 방법을 찾아내. 이걸 뭐라고 하냐? 문제 해결력이라고. 여러분 수학 문제 잘 풀고 과학 문제 잘 푸는 것도 훌륭한 거야.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한 거야. 근데 사회 나가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 바뀌잖아. 이 책에 있는 이 문제는. 사회는 있잖아. 어제 잘 굴러가던 학원이 오늘 힘들 수도 있고 항상 변동하고 변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뭐보다 낫다? 지보다 나아야 된다. 아시겠죠? 지보다 낫고 그 다음에 내가 가끔 이제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아프리카에 원숭이 사냥법이 있어. 이게 뭐냐면 이게 나무에다가 허블나게 이제 항아리를 이렇게 묶어서 요 입구를 조그맣게 이걸 항아리를 나무에 꽉 묶어 여기 바나나를 넣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막 돌아다니다가 이 바나나네 이러고 이제 바나나를 딱 잡아. 그러니까 바나나를 잡을 때는 손을 이렇게 넣는데 바나나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러면 절대 못 빠져나오게 요 구멍 사이즈를 조절해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나를 잡았잖아. 사람이 이 원숭이 잡으러 가잖아. 그러면 이걸 바나나를 놓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람은 계속 오는데 바나나를 놓지를 않아가지고 사람한테 잡힌다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일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살다가 보면 놔야 될 때가 있어요. 놔버려야 된다. 그래야 살아요. 우리가.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고 쪽팔리고 힘들고 이런 거 너무 많아. 살다 보면 그냥 하루하루 그래. 나도 그래. 오늘만 해도 나 1층에 있는 빵 같은 거 좀 있길래 탐이 나가지고 몇 개 집어다가 나눠 먹어야지 막 들고 나오다가 직원한테 걸려가지고 혼났단 말이야. 다 이거 직원들 숫자대로 이거 해놓은 건데 많이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I'm sorry 이러면서 왔는데 쪽팔렸어. 먹을 거야. 이 나이 먹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요. 요 상황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전자를 두 개 주자마자 도미노적으로 전달이 돼서 여기서 구리가 전자를 얻어서 여기 탁탁 주고, 그죠? 그래서 자, 아연판에서 일어나는 거 또 써볼까요? 아연판, 아연이 뭐가 됐습니까? 아연 양이온이 되고요, 그죠? 산화입니까 환원입니까? 산화야. 그냥 마산 생각하니까 산화, 마산, 무슨 그? 마이너스. 그래서 부산 옆에 큰 마산이 있더라. 그래서 부국입니다. 부국. 자, 구리판 가볼까요? 구리판. 구리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구리가 됩니다. 환원이고요. 반대로 플러스 극이고요. 뭐야? 정극입니다. 정극. 아이고 극자는 아이고 한자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한글로 쓸게. 아 자꾸 연습하는데 자꾸 까먹어서 여러분의 고충을 알겠습니다. 일본 애들 불쌍하지 않아?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앉아서 숙제가 한자 쓰는 거야. 아유, 그거를 뭐 12년 동안 하는 애들이랑 여러분이랑 가서 붙어서 공부해야 돼. 한번 붙어줘야 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여기에서 수소가 발생하다가 요 구리판에 뽕뽕뽕뽕 붙어가지고 요게 없기 때문에 분극 현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구를 켜놓으면 요 밝기가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이게 뭐의 장점이야? 다니엘 전지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볼타 전지보다 급수가 하나 올라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를 끌 때 얘는요 염다리를 들어서 살짝 꺼내버리면 더 이상 지하철처럼 원활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뱅뱅 도는 전류 마이너스가 이렇게 도는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끊어진겨. 이거 뽑아버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염다리를 제거하는 것이 지금 말로 하면 뭐야? 스위치를 끄는 거와 같다. 아시겠죠? 여러분 볼타전지 그만 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 다 꺼내야 돼. 이거 다 꺼내야 돼. 시간까지. 그지?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우리 염다리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있잖아. 분극 현상을 없애려고 뭘 하냐면 감극제라고도 하고 소극제라고도 하는 걸 넣는데 감극제, 소극제 이런 걸 넣는데 얘가 뭐 과산화수소 이런 것도 쓰고요. 뭐 이산화만간, MnO2 뭐 이런 것도 써. 이거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수소를 산화시켜서 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요 수소를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감극제, 소극제, 뭐 수소를 산화시켜서 뭐 물로 바꿔버리자 이런 전략입니다. 자, 모든 전지는 이렇게 큰 마산에 올립니다. 반응성이 큰 놈이 마이너스 극이고 마이너스 극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부극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우리는 그냥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고 됐나요? 그렇지 않죠? 납축 전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지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왜 2차 전지냐? 여러분이 전극을 여기가 플러스 극이었잖아. 플러스 극이었는데 얘보다 더 강력한 플러스 극을 여기다 연결해주면 전자가 플러스 극이 전자를 먹는 애거든. 전자가 요 플러스 극을 향해서 왔잖아. 그래서 강력한 플러스 극 연결해주면 얘가 전자 먹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서 전자 빨대로 전자를 쪽쪽 빨아먹어버려. 그럼 얘가 정말 짜증나네. 전자 다 뺏기네. 그래서 구리가 전자 뺏기려면 이렇게 돼야 될 거잖아. 전자 뺏기고 나면 아까 받았던 거 다 토해놔야 돼. 그래서 구리 이온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때 구리 이온이 되돌아오면 떠났던 뭐 SO4E- 야 나도 님 찾아 떠나야지 이렇게 갔던 애 어떻게 되돌아올 수 있게 다 연결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 당시에
이걸 무슨 충전해서 쓰고 그런 일은 하지 않았지만 구조상 없어진 게 없잖아. 전지를 구성하던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충전을 하면 원상복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돼 안 돼? 수소가 이미 시스템을 떠나버렸어. 여기에 있던 이놈이 도망갔기 때문에 이놈 잡아올 수가 없어. 우리가 되돌리려고 그래서. 그래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1차 전지. 이거 뭐 충전해서 또 쓸 수 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이러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3번 납축전지라고 하겠습니다. 납축전지는 여러분 자동차 시동 걸 때 막 이제 아빠가 탁 요즘 다 터치로 하고 막 알아서 막 스마트 키가 많이 나왔지. 옛날에 어떻게 하냐? 딱 꽂아서 이게 딱 돌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 그지? 그때 이게 딱 돌리면 누가 납축전지, 자동차 배터리라는 놈이 작동을 하는 거야. 충전했다가 또 쓰는 거야. 그 납축전지가 인류가 가장 많이 쓰는 배터리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뭐 건전지나 이런 조그만 거 말고 어찌 보면 가장 원시적이면서도 가장 오래 실용적으로 쓰고 있는 게 납축전지입니다. 그래서 이 납축전지를 좀 연습하고 뭐 화학 반응식 쓰는 연습도 좀 해보고 할 테니까 자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세요. 납축전지. 너무 크게 그리면 글 쓸 데가 없으니까 납축전지. 여러분 납축전지 공부했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 납하고 있지 산화납을 써, 이산화납을 써.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전지식이라고 해서 있지. 봐봐. 이렇게 칸을 나누면 상이 다르다. 상이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여기가 전해지는 액체잖아. 전해지를 여기 가운데 썼잖아. 그러면 왼쪽에다가 마이너스 극을 쓰게 해요. 마이너스 이쪽에. 오른쪽에 플러스 극을 쓰는 게 요 전지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도 되도록이면 왼쪽에 뭐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고 오른쪽에 그리고. 오케이? 네. 그러면 여러분 납하고 이산화납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전자를 좋을까? 전자를 주기 좋을까? 내가 고시 공부하는 친구한테 맨날 내가 친구인데 내가 거의 뭐 부모님 역할을 했어. 집이 시골 깡촌이라 가난하잖아. 현금이 없어요. 그냥 굶어 죽진 않아. 시골의 장점. 굶어 죽진 않는데 서울에 와서 고시 공부 막 몇 년씩 하고 그럴 돈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늘 찾아왔어. 야, 나도 돈도 개뿔도 없어가지고 야 돈 모아서 나도 공부 더 해야지 뭐 이러고 있는데 얘가 와가지고 야 나 사식 공부하는 거 알잖아. 그래서 야 생활비 좀 대주라. 그래서 내가 한 2년 동안 내가 얘 허블나게 먹이고 재우고 공부시켰던 거야. 근데 실패했어. 그때 됐어야 되는데. 어쨌든 내가 총각일 때는 요거 보고 있죠. 내가 결혼했을 때는 요거인 상황이야. 봐봐. 혼자 있을 때고 내가 와이프랑 결혼한 상황이야. 근데 이 와이프가 산소니까 전자를 잘 줍니까? 잘 받습니까? 잘 받는 애잖아. 살림으로 치면 있잖아. 돈 절대 안 쓰고 한번 들어온 돈 절대 안 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헐나게 이제 짠. 내 친구 중에 영어 선생님 중에 제일 먼저 집사의 종갑이 와이프가 어떤 와이프냐면 진짜 출근할 때 있잖아. 밥 사 먹을 돈 아깝다고 도시락 싸주고 그다음에 담배 3개피 딱 그다음에 출퇴근할 때 버스 타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토크 딱 요거 주고 보내요. 그래가지고 얘가 과외해서 비상금으로 조금 꼽을 쳤다가 쓸까 야 그러다가 마누라한테 걸려서 뒤질라게 얻어 터지지 말고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얘가 제일 먼저 집 샀다. 이게 와이프가 보험이에요. 또 보험을 해가지고 맞벌이 해가지고 일찍부터 집 사고 어쨌든 잘 살고 있어.
뭘 얘기하자는 거냐면 내가 아무리 헐렁헐렁 돈을 쓰는 성격이라도 와이프가 아니 도시락 싸주고 토큰 2개 주고 담배 3개 피주는데 뭐 담배 더 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나한테 와서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담배 피러 가자. 그러면 내가 딱 담배 꺼내서 주고 헐 안 피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한 대만 더 피고 가자 해서 쉬는 시간에 막 2개씩 펴버리고 나 완전 꼴찌였단 말이야. 집에 들어갈 때 막 진짜 5개 뺄 게 없어. 다음에 담배 부족할지 모르니까 허벌나게 또 이제 슈퍼 막 요즘처럼 편의점이 많지도 않아서 그때는 편의점 막 가가지고 허벌나게 먼데 막 가가지고 다음에서 자 납하고 상하 납 중에 누가 전자를 잘 주겠다. 내가 총각일 때 돈 잘 썼단 말이야. 와이프한테 꽉 잡히고 나니까 전자를 줄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판단이 돼야 된다. 왼쪽 마이너스 극 해야 돼. 전자 큰 마산 전자를 잘 줘야 마이너스 극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납이 이쪽이고 여러분 쓰는 것도 이렇게 연습해. 납이 이쪽이고요. 뭐야? 납이 녹슬었어. 산화납이고 PBO. 그 다음에 여기 황산을 넣어요. 황산을 SO4 E-.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납축전지를 공부할 때는 납이 블라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여기 허연계 여기 막 붙어. 덩치가 커져. 그 다음에 PbO2도 여기 허블나게 허연계 막 붙어. 여기. 아이고 이거 막 좀 진하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까맣게 돼버리네. 이거 허연 겁니다. 이게 막 붙어요. 그런데 얘가 똑같은 놈이야. 자, 황산납. 납이 뭐야, 납이? 납이 앙금의 대명이야. 기억나? 세상의 금속 중에 납만큼 앙금을 이놈저놈 다 그냥 다 앙금을 만드는 애가 없어. 모든 음용과 앙금을 만들어버릴 판이란 말이야. 그래서 흰색인 게 여기 쫙 붙습니다. 똑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되겠지? 뭐 반응식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몰라. 얘가 무슨 얘가 얘보다 전자 잘 주니까 전자를 줄 거 아니야. 산화니까 얘가 무슨 마이너스 얘가 무슨 플러스 그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고 산화가 일어난다. 산화가 일어나니까 뭐야? 부극이로구나 마이너스 극이로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고 나면 저절로 다 되는 거잖아. 여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뭐야? 플러스극, 정극, 그지? 플러스극, 정극, 환원. 알게 뭐야? 얘네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몰라도 적어도 요것만 알아도 문제 보기 5개 중에 3개는 없애버린다고. 그럼 OX 문제랑 마찬가지야. 보기 2개 나오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공부한 거 이제 써먹을 시간이 왔습니다. 자, 납이라는 녀석하고 PbO2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온 전자법이라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식을 쓸 때 기억나? 산화수법은 증가한 산화수, 감소한 산화수를 먼저 파악하잖아. 그지? 근데 요 이온 전자법에서 뭘 하냐면 이놈이 뭘로 변했고 이놈이 뭘로 변했는지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전자의 개수를 맞추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얘가 뭐가 됐어? PbSO. 얘도 뭐 됐어? PbSO. 됐죠? 그래서 야 Pb가 PbSO4가 된대. PbO2가 뭐 된대? 에라 모르겠다. PbSO4야. 어?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완성하는가? 이게 문제란 말이야. 그치? 근데 이게 어려워.
자,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머리 쌩쌩 돌아갈 때 다시 합시다. 잠시 자.